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적재되고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메모리에 적재되는 주소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행 시점에 주소를 자동으로 매핑해 주는 기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벗어났을 때 그것을 액세스 못하게 막아주는 이 프로텍션 하는 기능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그 시작 주소, 재배치 레지스터의 값을 가지고 메모리 할당된 주소에 대한 그 차이를 이제 적절하게 더해주게 되겠고, 이 리미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주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세그먼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개를 세트로 가지고 있자. 그러면 실제 이제 CPU에서 나오는 주소는 이제 논리적인 주소가 하나일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세그먼트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주소 중에 일부씩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32비트 주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상위 2비트는 세그먼트를 구별하는 용도로 쓰고, 하위 30비트는 그 세그먼트 내부의 주소로 쓰자, 옵셋 주소로 쓰자 라고 했다고 하면, 제일 상위에 있는 2비트 가지고 00, 01, 101을 해서 4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00에 해당하는 세그먼트, 01에 해당하는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넷을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상위 2비트 값을 가지고 넷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된 그 집합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리미트 레지스터 값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30비트짜리 요 주소 값하고를 비교를 해서 크기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에 해당하는 값을 다시 이제 그 30비트고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또는 옵셋 값을 더해 주어서 그것이 이제 실제 물리적인 주소로 나가게 하자. 이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의 기본적인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MU 속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기라든지 가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테이블에는 이 베이스와 리미트에 대한 집합을 여러 개를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CPU에서는 보면 이 X86 CPU라고 하는 이 굉장히 간단한 CPU입니다. 16비트 CPU였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좀 더 단순화된 방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좀 더 단순하게. 이 X86 CPU는 기본적으로 주소가 16비트입니다. 모든 처리하는 것이. 그래서 논리적인 주소가 데이터도 16비트지만 주소도 다 16비트가 되겠어요. 대신에 실제 이제 메모리에 전달되는 주소는 20비트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세그먼트 구별하는 것은 요 16비트 주소 말고 별개로 따로 이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에 관련되는 부분에 세그먼트 레지스터라는 것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CS, DS, SS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 세그먼트가 사용될 때는 이 레지스터 값을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 레지스터 사용될 때는 이것을 쓰고, 이런 식이죠. 스택 세그먼트는 이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 상에 베이스하고 리미트 쌍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리미트에 대한 기능은 없습니다. 리미트에 대한 기능은 없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어느 세그먼트냐 하는 것은 CPU가 현재 작동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읽고 온다? 그러면 명령어를 읽고 오는 상황에서는 이 코드 세그먼트 레지스터 값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 세그먼트 레지스터 값이 사용이 되고, 그 중에서 스택에다가 푸시팝하는 푸시팝 명령어에 대해서만큼은 스택 세그먼트가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내부에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있고, 결국 아까 말했던 그 베이스 값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미트에 대한 기능은 여기서는 아예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게 되겠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각각의 16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 16비트 레지스터 값을 여기서 곱하기 16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곱하기 16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수로 치게 되면 4비트 왼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죠? 곱하기 16이라고 하는 것이. 한 비트 왼쪽으로 옮기면 곱하기 2, 곱하기 4, 8 해서 4비트 왼쪽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4비트 왼쪽으로 옮긴 값하고 이 값하고를 더해서 결국 이제 20비트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X86 CPU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겠고요. 이제 실제 이제 X86 CPU 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X86 계열들 CPU 다 포함해 가지고는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소개를 하면, 요건 이제 32비트 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그먼트 내의 주소 값은 32비트를 그냥 씁니다. 32비트를 그냥 쓰고, 그 다음에 그 세그먼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16비트 레지스터를 또 사용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16비트 레지스터가 아까 말했던 그 CS, DS, SS를 용도를 이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직접 바로 더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세그먼트 번호를 갖고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각 이 레지스터에는 16비트 값을 넣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드 세그먼트, 그러니까 명령을 읽어오는 단계다 그러게 되면 코드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이 값이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값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하위 그 3비트는 빼고 일단 상위 3비트만 생각하게 되면 13비트가 되겠습니다. 13비트를 가지고 이제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그먼트 테이블 자체가 여기서는 디스크리트 테이블이라 그러는데 결국 13비트이기 때문에 그 세트가 총 2의 13승계, 즉 8192개가 쫙 있는 겁니다. 최대 한 프로세서가 8192개까지의 세그먼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그것을 각 세트 하나하나에는 다시 이렇게 이제 64비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크기가 얼마고 하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상 메모리 할 때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13비트를 가지고 8192개 중에 하나 선택이 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일단 옵셋 값과 리미트 값을 비교를 하고요. 이 리미트 값이 이 옵셋이 리미트 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옵셋 값에다가 그 베이스 값을 더해서 실제 이제 메모리를 전달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이 디스크리트 테이블 또는 앞에서 말했던 세그먼트 테이블 자체가 예를 들어 8192개가 되겠고 각각이 64비트, 즉 8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꽤 큰 용량을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이 자체를 아까 MMU라고 하는 칩 속에 넣지 말고 이 자체를 아예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메모리에다가 일반 램에다가 저장을 하고 대신에 MMU 칩 또는 CPU 칩에서는 메모리의 주소 어디에 가면 있는지에 대한 그 값을 갖고 있자. 그래서 CPU 내부에 이런 식의 이제 별도의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이 세그먼트 테이블을 램에다가 쫙 설정해 놓고 이 값을 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해 놓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실행할 때는 메모리에서 이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는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프로세서들 간의 문맥 교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내용이 프로세서마다 다른 거죠, 그죠? 프로세서별로 자기는 어떠한 세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할당된 주소가 어디가 하는 정보들이 각각 있을 테니까 이 테이블을 세그먼트별로 프로세서별로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 교환할 때는 이 레지스터 값을 현재 프로세서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 값을 다음 프로세서를 위한 값을 딱 이걸 바꿔치기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쪽에 있는 그 디스크리트 테이블 사용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맥 교환할 때는 각 프로세서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이 테이블들을 프로세서마다 따로 갖고 있게 되겠고 문맥 교환할 때는 그 주소를 이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X86 CPU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시 이 다음에 얘기할
페이징 기법을 다시 또 결합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그럼 페이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실행 시점에 주소를 바인딩 하는데 조금 전에 본 그런 방법을 적용한 것이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페이징입니다. 페이징.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각 쓰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페이징을 씁니다. 이게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원리가 단순하죠. 생각이 쉽습니다. 단지 어느 주소부터 적재될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적절하게 그것을 그냥 시작 주소를 대주는 걸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소를 전환을 하는데 그 세그먼트 단위가 아니고 페이지 단위로 하자. 페이지.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크기로 잘라놓은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KB 또는 뭐 4KB 딱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한 프로세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KB 이 프로세서가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CPU에 따라서 이 페이지 크기를 1KB로 하는 것도 있고 뭐 4KB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더 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CPU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4KB짜리 페이지를 쓰는 CPU다. 그러면 10KB를 위해서는 페이지가 몇 개? 3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2개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조금 넘치긴 하지만 3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를 이렇게 매핑하는 것은 페이지 단위로 합니다. 페이지 단위로. 매 페이지마다 이 페이지는 메모리 어디, 이 페이지는 메모리 어디, 이렇게 매핑하겠다는 거죠. 아까는 그냥 어떤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시작 주소부터 크기 얼마짜리 이렇게 세그먼트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각각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마치 블록 쌓기 하듯이. 대신에 그 블록 개수가, 그 페이지 개수가 좀 많은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일단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논리적인 주소를 나눌 때 이제 뭐 1KB가 됐건 4KB가 됐건 그 CPU가 처리할 수 있는 그 페이지 크기에 따라 가지고 페이지를 일정한 개수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3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메모리에도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 조각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그 개수만큼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주소로 보면 그것을 한 페이지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응되는 메모리, 램에 있는 것을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 프로세서를 위해서 3개의 페이지가 필요하면 램상에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적절하게 주소를 변환하는 테이블을 가져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세그먼트 단위로 매핑을 했는데, 이제는 매 페이지마다 이 페이지는 페이지 프레임 어디, 이 페이지는 페이지 프레임 어디, 이렇게 1대1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이제 주소가 유효한지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는 이제 그 크기를 벗어나는지를 따졌는데, 이제는 일정한 크기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 각각에 대한 크기가 필요가 없어요. 세그먼트는 그 각각이 이렇게 크기가 들쭉날쭉이니까 시작이 어디고 크기가 얼마고 하는 정보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크기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크기가 똑같으니까 굳이 크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여기서 매핑할 때는 이제는 매 페이지마다에 대해서 크기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딱 정해진 크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페이지들이 쭉 있게 되는데, 논리적인 주소에 따라 가지고 어느 페이지인지가 이제 정해질 테니까 그 페이지마다에 대해서 이것은 유효하다 아니면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유효한지 아닌지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는 MMU 속에 이제는 페이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이 있게 되겠고, 이 페이지 테이블은 매 페이지마다 그것이 메모리상의 페이지 프레임이 어딘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CPU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주소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2비트라 그럽시다. 32비트가 있으면 상위에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KB 사이즈의 페이지를 쓴다고 하게 되면 한 페이지 내부의 주소는 12비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주소, 32비트 주소가 있게 되면 이것을 12비트하고 상위 20비트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비트 같으면 이것이 이제 0부터 2의 12성 빼기 1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4KB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12비트를 가지고 4KB 내에 0부터 4000 얼마인가요? 4095까지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한 페이지 내에서 0부터 4095까지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이 값은 결국은 페이지 내에서 어느 바이트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이 20비트는 어느 페이지냐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 이제 물리적인 주소로 바꿀 때는 아래쪽에는 12비트는 어차피 같은 주소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페이지 내에서 어느 몇 번째 거냐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대신에 위에 있는 이 20비트를 적절하게 바꿔치기를 해주는 거죠. 바꿔가지고 실제 그 물리적인 주소에 해당하는 페이지 프레임 번호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12비트는 그대로 메모리 전달을 하고 상위 20비트는 적절하게 바꿔서 메모리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와 이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 전제는 뭐냐 하면 매 페이지가 같은 크기다, 동일한 크기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CPU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주소가 32비트가 있으면 하위에 있는 요 한 페이지 내부에 해당하는 주소, 여기 이제 D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같으면은 12비트가 되는 거죠. 그 비트 값은 그대로 변화는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메모리에. 그 다음에 상위에 있는 요 20비트 페이지 번호. 요 번호는 적절하게 여기서 바꾸치기를 해서 새로운 값으로 바꿔서 나가는 겁니다. 해서 이게 새로운 32비트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은 이제 이거하고 좀 다른 뭔가 번호가 됐겠지만 요 페이지 내부의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요 값은 동일한 값이 나가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요 MMU에서 할 일은 요 페이지 번호를 요 프레임 번호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테이블에서는 요게 20비트면 그 20비트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20비트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항목들의 줄을 있게 되겠고, 그 어느 한 항목에는 이것을 대체할 20비트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값이 나와서 메모리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 한 개에는 그러니까 20비트로 구별할 수 있는 총 개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하나하나마다에 대해서 20비트짜리 프레임 번호를 기록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것이 유효하다, 안 하다를 표시할 수 있는 비트 한 비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세서가 0번지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0번 페이지 번호부터 한 10페이지까지만은 유효하고 그 이후는 잘못된 주소야. 이 프로세서 크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KB 페이지를 쓰고 이 프로세서에게는 10페이지를 쓴다. 그러면 40KB. 이 프로세서는 40KB 크기의 프로세서인데 그러면 그 40KB 범위 내면 정상적인 주소일 것이고 40KB를 벗어나면 잘못된 주소인 거지요. 따라서 앞에부터 10개는 유효한 것이고 나머지 이후는 전부 다 무효인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밸리드 비트는 앞에 10개까지는 각각에 대해서 정상적인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등록을 하고 이 밸리드 비트는 예를 들면 1로 쫙 세팅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인밸리드니까 다 V비트를 다 0이 되도록 세팅해 놓는 거죠. 따라서 이제 CPU 주소가 나오게 되면 이 값을 보고 앞에 있는 10페이지 범위 내면 이것이 밸리드니까 정상적인 주소가 나가게 되겠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주소야. 그러면 CPU에다가 잘못된 주소다 라고 인밸리드에 해당하는 주소 오류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즉 V비트 값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변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까 세그멘테이션 기법하고는.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메모리를 할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같으면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예를 들어 크기가 얼마짜리가 있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빈 공간을 찾아야 되겠죠. 전체 메모리에 보면 부분 이렇게 막 빈 공간들이 막 생겨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세그먼트가 들어가야 될 공간을 찾아야 돼. 딱 그 크기가 적당한. 그래서 적절하게 다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 같으면 못 들어가고, 뭐 충분히 크게 되면 그 일부를 잘라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필요한데, 페이징을 하게 되면 필요한 페이지 개수만큼 페이지 프레임을 그냥 할당해오기만 하면 돼. 한 조각의 블록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할당할 때에 굉장히 단순해진다. 페이징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전체 메모리가 있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프로세스들이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해제를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요소요소 이렇게 막 빈 공간들이 막 생길 겁니다. 이렇게 빈 공간들이. 또는 작게도 있고 또는 뭐 크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프로세서가 들어갈 때에 그 크기가 예를 들어서 한 요만큼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들이 있게 되면 이 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크기를 찾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 이것이 들어가고 나면 이만큼 할당하고 나면 이만큼 짜투리가 남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다른 프로세스를 위해서 뭐 쓸 수 있긴 하겠죠. 어쨌든 메모리를 할당할 때에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쓴다고 하면 메모리를 할당할 때에 거기에 맞는 위치를 막 검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잘라주고 나면 또 자투리들이 남아요. 이 자투리들이 계속 막 하다 보면 곳곳에 막 작은 자투리들이 막 생깁니다. 그럼 이것들은 못 쓰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대신에 이제 페이징을 쓰게 되면 이제는 이거 각각이 딱 일정한 크기로 쫙 쪼개져 있는 겁니다. 각각이 일정 크기로 페이지 단위로. 그리고 이 크기만큼씩 어딘가 쫙 비어 있는 걸 그냥 곳곳에 이제 비어 있는 페이지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냥 할당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개수만큼. 왜냐하면 이 크기만큼이 딱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그 쓰던 것들 다 비어있는 리스트에 넣고 있다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위해서 필요한 페이지 개수가 있으면 그 페이지 개수만큼 그냥 하나씩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 게다가 아까 세그멘테이션 얘기할 때에 곳곳에 작은 남는 자투리들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단편화입니다. 단편화. 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단편화들이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딱딱 고정된 크기로 그냥 할당이 좀 끝이니까. 그래서 그런 단편화도 안 생기고 그다음 메모리 할당도 굉장히 단순하고 이런 장점이 이제 페이징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처음 얘기할 때 보면 10kB가 필요한데 4kB짜리 페이지가 2개 가지고는 모자라고 3개 가지고는 조금 남죠, 그죠? 그럼 그 약간 한 페이지 내에서 조금 남는 자투리. 사실은 그 3페이지 중에서 마지막 페이지는 일부만 쓰고 일부는 안 쓰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프로세서한테 그냥 줘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프로세서는 그 영역은 안 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말하는 내부 단편화입니다. 한 페이지 내에서 일부 안 쓰는 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야 뭐 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런 페이지가 뭐 하여튼 한두 개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최대한 남는다고 해도 한 페이지 사이즈 이상은 안 남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바로 페이지 테이블 크기입니다.
아까 이제 그 32비트 얘기할 때에 여기 12비트고 20비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20비트에 해당하는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페이지 번호라고 하는 것이 2의 20승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00만 개.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에 그 항목이 100만 개가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요걸 적절하게 해결해 줘야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단계 페이징을 써서 이제 극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페이징을 쓰고 있는 겁니다.